예, 앞에 파트 2의 맨 마지막 한 30초 부분이 잘렸는데 그거 다시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그 전에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거 하나 먼저 설명드리고 잘린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렉 변수 와이어 하고 이 모듈 내부에서 인풋 아웃풋 선언에 대한 게 혼동이 된다.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 C에서도 뭐 이제 메인 그때 말씀드렸던 그 예제를 다시 이제 쓰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뭐 하려는 서브 펑션을 부른다.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브 펑션의 경우에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아규먼트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그 A, B. 그러면 여기에 뭐 이제 위에서 인티저 A하고 B인데 A는 1이고 B는 0을 넣어라. 뭐 이렇게 이제 하면은 여기로 A가 1, B로 0이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에 입력을 전달해 주는데 요거는 변수의 선언이죠. 그죠?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 게 요 렉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 펑션으로 오면은 여기에 이제 A하고 B가 있어야겠죠? 이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외부로부터 어떤 변수 값을 전달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이제 그것에 해당하는 게 인풋이 되겠죠. 아웃풋은 뭐에 해당이 될까요? 이 서브 펑션에서 뭐 result는 A 더하기 B. 그러면 이제 이 펑션이 수행이 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뭐 이제 요 값이 전달이 될 것이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리턴 밸류를 지정할 수가 있죠. 뭐 그런 설명까지는 생략을 하고. 그래서 일단 요 레지스터하고 인풋 차이는 레지스터는 외부에서 값을 넣어주기 위한 변수이고 그래서 이것은 테스트 벤치에서 선언이 되는 거죠. 인풋 아웃풋은 특히 이제 인풋은 DUT에서 인풋을 받기 위해서 마련된 항구. 그러니까 둘은 연결은 되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지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질문.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워낙은 모듈 뭐 어쩌고 이름이 오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이 모듈이 가지고 있는 포트들 즉 항구들에 대한 이름이 나열되는 위치죠. 그런데 유일하게 최외곽 테스트 벤치만큼은 외부 세계와 신호를 주고받는 게 없다. 이 안에서 이제 DUT를 불러가지고 입력을 넣고 빼고 뭐 이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얘만 예외적으로 포트가 텅 비어 있다. 그래서 빈 괄호가 있는 거죠. 한 학생이 뭐 요거 바짝 붙여도 되냐 뭐 그 얘기를 다시 묻는데 그거는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으면 바짝바짝 붙이건 뭐 칸을 띄건 상관이 없다. 그럼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대신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이메일 질문들을 많이들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보너스다라고 답신을 한 거는 보너스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뭐 이미 답변을 했거나 또 너무 지엽적인 얘기여서 보너스 드리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거니까 답변을 받으신 분만 보너스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동일한 질문들이 이제 여러 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일 먼저 질문하신 분에게 보너스가 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잘린 부분 얘기를 이제 마저 할게요. 아까 이제 뭐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CIN에 대한 제시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얘기는 과거에 뭐로 지정이 되었건 그 값을 그냥 쓴다, 안 바꾼다 그런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소대장님께서 어느 병사에게 차렷 하신 다음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계속 차렷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열중시어 바꿀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초마다 퉁퉁퉁퉁 값을 바꿔보다가 너무 CIN을 안 바꿔봤나? 이거는 바꿔봐야지 뭐 이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르르르르 오고 요거 입력을 넣은 다음에 25초 경과한 다음에 됐네. 뭐 더 이상
테스트 해보고 싶은 입력이 없어 하고 마치면 되는 거죠. 자, 요 이니셜 구문에서는 왜 250초를 썼을까요? 뭐 러프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 거 다 테스트를 하는 데는 250초면은 여유로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적었을 수도 있고, 뭐 꼼꼼하게 이걸 다 더해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고, 뭐죠? 네. 그런데 내가 이만큼을 테스트하겠다고 했는데 뭐 가령 100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뭐 한 요 정도 수행이 되고 딱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어느 기간 동안 시뮬레이션을 돌릴지를 정해야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애더의 테스트 벤치는 요거를 그냥 쓰시면 되고요. 워낙은 모든 조합의 입력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지만 여기에 제시된 부분만 테스트 하시면 되고요. 자, 테스트 벤치가 하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이 구조가 하나란 얘기고,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 리플 캐리 애더로도 쓰시고 또 비헤이비어럴 애더로도 쓰셔야 되니까 요게 두 가지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파일이 테스트 벤치가 사실은 내용은 동일하지만 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개가 있어야겠죠. 그럼 이름을 정해 볼까요? 테스트 RCA 하나 있어야 되겠고, 그죠? 비헤이비어럴 코드는 테스트 애더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비헤이비어럴 코드는 특정 애더 구조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슬라이드에서 테스트 벤치는 하나면 된다라는 말은 오해하지 마시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잖아요. 그죠?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하고 요 부분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각각 그 두 개의 테스트 벤치에서 다르게 적혀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실 때는 요 이름이 달라지게 되면 두 개의 테스트 벤치 V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거 좀 유의해 주세요. 자, 오늘 준비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인데 조금 전에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왔더라고요. 어느 학생이 비바도 슬라이드 보시고 설치를 해봤는데 이러이러한 게 안 돼요 라고 저에게 질문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비바도 또는 실습에 대한 질문은 모두 조교에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베릴로그 이론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논리회로 설계 이론 공부를 돌아갈 거고요. 비바도 질문은 저가 아닌 조교에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릴로그 렉처 2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 베릴로그에 대한 실습은 조교에게 맡기고 다음 주부터는 조교가 들어올 것이고요. 베릴로그 호목 넘버 1은 조교가 실습 전날 받아서 다음 주 실습날 그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 겁니다. 비바도에 대한 질문 조교에게 보내시면 조교가 바로바로 지금 답하지는 않을 거고요. 질문들을 모아서 아마도 다음 주 실습 시간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잘들 건강하게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이론 수업이니까 1반의 경우는 화요일, 그 다음에 2반의 경우는 수요일, 3반의 경우는 금요일 날 다시 또 녹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